네, 녹화는 시작됐고요. 저한테도 지금 이 비즈니스 수업은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하는 수업이라서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쭉 하나씩 잘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첫 시간이라는 것 좀 감안해서 제 오늘 왜 저렇게 버벅대? 하시지 마시고 이런 마인드로 보시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좀 메모할 거는 메모도 하시고 하면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呗.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오늘 준비한 스크립트는 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일단은 올려놨어요. 어떤 내용들 할 거냐면요. 자, 처음 이제 만나요. 만나면 서로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이름을 덜컥 부를 수 없고요. 어떻게 호칭을 부르는지를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까지 니저 셔먼 밍즈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비즈니스에 어울리게 제가 당신을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네, 정중하게 묻는 방법, 묻고 답하는 방법 함께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중국의 명함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명함을 여러분의 중국식 명함도 한번 만들어보는 네, 그런 활동을 하나 준비해놨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첫 회사랑 여러분의 회사와 상대 회사가 같이 이제 첫 인사를 하게 됐어요. 온라인으로. 그때 어떻게 온라인으로 첫 인사를 하실지 이메일 쓰는 것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실시간 하시잖아요. 이거 첫방인데? 아프리카 신경 좀 썼는데 아프리카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보고 있나? 내가 여기 쿠션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첫 시간이니까 우선 중국인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 영어에서는 심플하게 성을 알고 있으면 패밀리 네임을 알고 있으면 뭐 미스터, 미세스, 미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는 호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저게 준비를 못했구나. 잠깐. 对不起好丢脸呐. 메모지를 잠깐 켤게요. 对不起 맨날 뭘 찾으면 없어. 메모지는 어디 있을까요? 메모지는 어디 있을까요? 뭘 찾으면 없어. 找到了. 稍等. 자, 메모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것쯤이야. 네, 방장은 방송 천재예요. 네, 곧 적응할 거예요. 네, 생방입니다. 欢迎到来我们的课堂今天的是项目汉语.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오늘 조용하게 수업하고 싶었는데 하디슈가 떠버렸구나. 가장 흔한 호칭부터 한 번씩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시엔성이에요. 김 선생님 할 때 시엔성. 시엔성이랑 라오실이 다른 거는 누구나 다 아시죠? 시엔성이랑 라오실이 다른 거는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죠? 回答一下 답변을 좀 해주실래요? 先生하고 老师하고 这个两个词汇的意思是一样吗? 그리고 혹시 지영마원님 하시다가 너무 힘들면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분한테요. 말씀하세요. 말씀 주세요. 잠깐, 병춘아, 저기 오늘 간만에 병춘님 간만에 오셨는데요. 제 눈에 지금 보이는 게 병춘님밖에 없어요. 이거 좀 같이 도와주세요. 간만에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간만에 오셨는데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시엔션은요. 지금 우리 귀신의 관종님이 써주신 것처럼 누구누구 씨예요. 미스터. 근데 의외로 여자한테도 쓸 수 있기는 해요. 그냥 나보다 나이가 좀 있거나 할 때 여자한테도 쓰면 절대 안 되는 말은 아니에요. 시엔션. 근데 일반적으로는 성인 남성한테 가장 흔하게 쓰는 말이 시엔션이에요. 성을 앞에 붙이고 시엔션으로 쓰면 되고요. 여자한테 쓰면 굉장히 신뢰되는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인 남성한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 학문적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시엔션이라고 가볍게 부를 수 있고요. 그것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나오셔 헷갈리니까 지워버리고요.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김 선생님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티처는 아니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시엔션은 티처는 아니고요. 성인 남성이라고 기재해 줄게요. 성인 남성 누구씨라고 쓰는 건데요. 성 뒤에다가
시엔성이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잘 모르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시엔성의 마지막 의미는요, 남편이라는 뜻이 있어요. WLS님 감사합니다. 谢谢你的三个帖子. 성인 남성의 뜻이 가장 크지만 또 하나, 시엔성은요, 남편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여자가 他是我的先生, 他是我的先生이라고 쓰면요, 이분은 제 선생님이 아니고 한번 해석해보세요. 他是我的先生을 한번 해석해보세요. 경복이님 참여 좋습니다. 짱구님 나일라마 저기 괜찮아졌나요? 저 장염은 괜찮아졌나요? 네, 그는 내 남편이야. 빙쉬시시에 他是我的先生.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라는 뜻이 돼요. 이분이 내 선생이야 가 아니고요. 가장 일반적인 호칭은 시엔성이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엔성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지연은 여기에 있는 박지연은 朴先生이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시작하게 한 우리 심천 형님도 朴先生이고요. 还有吗? 还有谁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아오먼 형님은 史先生, 그리고 우리 빙쉬는 闵先生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여기 시엔성까지는 누구나 다 저소음 키보드 바꿀게요. 네, 바꿀게요. 제가 바꿀게요. 뚜에부치 살살 치겠습니다. 거슬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자를 부를 때 첫 번째로 타이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타이타이. 자, 좀 야한 영화기는 한데 새끼 보신 분 계신가요? 다 봤으면서 뭘. 타이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거기서 새끼에 나오는 탕웨이가 다른 부인들하고 이렇게 마작을 할 때 찐타이타이, 민타이타이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타이타이는요, 기혼 여성한테 하는 말이에요. 부인, 누구 부인, 네, 누구 부인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약간 우리들이 사모님 하는 거랑 느낌 비슷해요. 타이타이, 누구 부인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젊어 보이는 여자한테 함부로 말하면 그 젊은 여자가 오늘 옷이 좀 그래서 그런가? 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이타이. 그쵸? 영어로 치면 빙쉬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선호공님 안녕하세요. 아주 부젠. 사장님을 중국말로는 네이버를 검색하세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직함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좀 실수하는 거구나. 너무 어린 여자한테 타이타이라고 하면 옷 때문일 거야. 이런 느낌을 주죠. 네, 내가 너무 들어 보이나? 네, 타이타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결혼할 기혼 여성이라는 거. 얘와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반에 타이타이는 없는 것 같지만 뭐 이분이 김씨예요. 그러면 찐타이타이, 찐타이타이 이렇게 쓰면 되고요. 리타이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색계에 보시면 그 예쁜 탕웨이가 네 이렇게 호칭을 해요. 찐타이타이, 리타이타이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브이달비님 안녕하세요. 안샤하오. 자, 다음 거는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女士예요. 女士. 같이 한 번씩 따라하세요. 女士이라고 읽고요. 女士는요, 한자를 좀 어줍잖게 하시는 분들은 女士. 한자를 좀 어줍잖게 하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읽어요? 한자, 女士. 한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女士. 한자 그대로 우리말로 읽어보세요. 女士. 念想同学来了吗? 你好. 자, 女士 한자로 야, 여사라고 읽냐? 네, 여사라고 읽잖아요. 근데 중국어의 의미는 살짝 달라요. 우리말의 여사라고 하면 타이타이에 가까워요. 여사님은요, 왠지 우리나라에서 김여사라고 하면 모피코트 입고 약간 운전 못하고 그런 걸 연상하잖아요. 중국에서의 女士는요, 그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 나이는 있지만 그냥 여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여성에 대해서 정중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베이뉴실이라고 해도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여성에 대한 정중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큰 행사가 있어. 그러면 미국에서는, 영어권에서는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쓰잖아요. Ladies and gentlemen 뭐 이렇게 좋은 밤입니다. 중국에서는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읽으시는 분들 읽어보세요. 자, 女士们,先生们,晚上好.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오피셜한 이야기예요. 女士们,先生们,晚上好. 이게 영어로 치면 Ladies and Gentlemen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절대 小姐나 타이타이를 쓰지 않고요. 결혼 유무와는 상관없이 여성을 정중하게 부를 때는 女士이라고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씨를 앞에 놓고요. 裴女士, 金女士, 李女士이라고 쓰면 되고요. 女자는 이렇게 女 발음을 하시면 돼요. 李女士, 네. 오늘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다. 오늘 비즈니스 첫 강의라서 아무도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짜증나네. 네, 중국어 방송도 있었습니다. 女士们,先生们, 매너 채팅해주세요. 女士们,先生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언제나 할 수 있는 말. 女士们,先生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글자는 한자만 여사일 뿐 여사의 뜻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자만 여사지 그냥 레이디의 뜻이에요. 정리된 문서는 블로그나 방송국 가시면 다 찾으실 수 있고요. 뭐 회장님 그러니까요. 뭔 일인지 모르겠네요. 재방송은 아니고 본방송이고요. 오늘 첫 시간이에요. 비즈니스 첫 시간. 네, 비즈니스 첫 시간이고요. 상황 봐서 너무 힘들면 저희 19분 걸고 할게요. 비즈니스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은 들으실 필요 없으시거든요. 혹시 힘드시면 저기 매니저님들 말씀해주세요. 말씀 주세요.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小姐예요. 小姐. 小姐. 자, 小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호노님 고맙습니다. 小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한번 쭉쭉 써보세요. 小姐. 小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가씨, 맞아요. 아가씨. 小姐는 아가씨예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 아가씨. 자, 홍제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쁜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요, 이 단어 자체에는 나쁜 뜻은 없어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아가씨라는 말 자체에는 나쁜 뜻이 없어요. 근데 부르는 사람의 인격에 따라, 부르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대상을 부르는지에 따라 그게 나쁜 뜻이 되기도 하고 그냥 아가씨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甄小姐, 아가씨 이렇게 부르면 그냥 아가씨예요. 甄小姐, 그냥 김씨 아가씨, 미스 김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이 甄小姐이렇게 부르면 갑자기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녀를 부르느냐에 따라 그녀는 그냥 미스김, 일 열심히 하는 미스김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甄小姐, 유후 이렇게 부르면 나가는 아가씨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르는 사람의 인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단어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륙에서 별로 안 좋아함이라고 하셨는데요. 비즈니스를 할 때 다 小姐라고 씁니다. 다 그 비즈니스를 할 때요. 그냥 미스김을 부를 때에는 무조건 甄小姐, 리小姐라고 씁니다. 네, 그리고 중국인들도 우리랑 똑같이 생각해요. 그 小姐에 그런 뜻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부르는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부르는 사람의 뉘앙스에 따라 틀린 거지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다 알고 있어요. 기억하시겠어요? 그냥 小姐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절대 신뢰되는 말이 아니에요. 정중하게만 말씀하시면.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여기 채팅 하시듯이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정중하게 저한테도 裴小姐, 金小姐, 李小姐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황창중님说现在在教的都是标准书面语不一定啊我的发音不太标准啊 자, 裴小姐, 裴女士都可以都没问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오해는 푸셨으면 좋겠어요. 小姐가 무조건 나가는 언니는 아니라는 거. 우리도 그냥 언니 이렇게 부르면 그냥 언니인데 언니 이렇게 부르면 언니가 기분 나쁠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호칭 한번 볼게요. 마지막 호칭. 자, 중국에서 아저씨들한테 이렇게 불러주면 서비스가 달라져요. 师傅, 师傅. 자, 师傅.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깡사부님의 师傅예요. 师傅. 师傅는 옛날 그 중국의 무술 영화 보면 막 师傅 이렇게 쓰잖아요.
무예를 갖고 있는 사람, 뭐 실프, 스승, 실프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 약간 장인의 뜻이 있어요. 한 분야에서 기능을 많이 익힌 사람, 이게 실프예요. 실프, 이게 실프고요. 그래서 택시 타셨을 때 그냥 아저씨, 이렇게 기사님 이렇게 부르면 서비스가 구리지만 그를 실프라고 이야기해주는 순간 서비스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건 진짜예요. 자전거 고치실 때 그냥 아저씨 슈슈 이렇게 부르면 그분은 그냥 아저씨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면서 실프라는 호칭만 바꿔주시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달라져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우리도 버스에서 아저씨 뒷문 열어주세요 하는 거랑 기사님 하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경비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렇게 하는 거랑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랑 경비 아저씨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师傅. 네. 근데 이것도 여성한테 써도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성한테 써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갑자기 벨师傅라고 하셨는데요. 약간 어색해요. 근데 사전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한테 붙여도 무리는 없는데요. 중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남성한테 아저씨를 조금 대체하는 호칭으로 师傅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잠깐 매니저님들 채팅창 올릴까요? 답변 주세요. 매니저님들 답변 주세요. 근데 되게 좋잖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냥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师傅라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택시 타시고도 师傅라고 말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자전거 고칠 때 또 어떨 때 쓸 수 있을까? 그냥 성인 약간 이렇게 왜 난닝구 입은 아저씨들한테 다 师傅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그럼 여성분에게 쓰일 수 있는 말은 없나요? 위에 다 했잖아. 女士, 小姐 쓰시면 괜찮아요. 女士, 小姐. 그리고 老师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老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老师는 뭔가를 가르친 선생님이기도 한데 우리도 왜 미용실 가서 그 디자이너 언니들한테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중국도 요새는 이렇게 안마 하시는 분 아니면 뭐 그 디자인이나 어떤 예술적인 뭐 일들 하시는 분들한테 라오스 이렇게 불러드리면 되게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 거, 돈도 별로 안 드는데, 돈도 하나도 안 드는데 그냥 호칭 하나로 여러분이 받는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그냥 아저씨, 아줌마 말고요. 아까 배워놓으셨던 멋진女士아니면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그로들이 좀 많이 온 김에 이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들이었고요. 어그로들이 온 김에 어그로들하고 어울리는 호칭을 좀 알려드릴게요. 위에 1번부터 5번까지는 되게 오피셜한 호칭들. 다음 나오는 거는 어그로용 호칭들이에요. 여러분이 중국 가서 작업하실 때 여러분이 중국 가서 작업하는데 여자가 예뻐. 그래서 어떻게 한번 이렇게 번호라도 어떻게 좀 해보고 싶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 그러면 성은 몰라. 그러면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여러분이 나는 중국에서도 어그로야. 그러면 이렇게 그냥 부르시면 돼요. 에이, 메이뉘. 에이, 메이뉘. 자, 아름다운 미자에 예쁜 여자. 메이뉘, 에이, 메이뉘. 이렇게. 근데 이런 거 하면 안 돼. 까딱까딱 이런 거 하면 중국 여자들은 기가 세기 때문에요. 네, 한 대 얻어 맞으시고요. 중국 여자분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굉장히 당차고 기가 세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메이뉘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좋기는 해요. 여자 입장에서는 예쁘다 그러면 뭐 나이를 불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이뉘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반대로 내가 여자야. 근데 중국 오빠가 좀 멋있어. 한번 불러보고 싶어. 그러면 帅哥, 帅哥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이거는 남자가 여자 부를 때 여성 예쁜 여자를 꼬시는 호칭. 이건 비즈니스 아니에요. 지금 어그로들이 많이 끌어가고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자, 멋진 남자에게 던지는 주파. 메이니, 帅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메이니, 帅哥. 자, 채팅창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비즈니스만 할게요. 매니저님들 죄송해요. 화난 거 아니죠? 네, 지금부터는 비즈니스. 요거 마지막으로 불러볼게. 메이니 그리고 帅哥 이렇게 부르시면 누구나 다 좋아해요. 누구나 다. 근데 막 나는 30살인데 막 저기 막 할아버지한테 막
帅哥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너무 버르장머리 없이 막 되게 연세 많으신데 막 메인위 막 할머니한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젊은 여자분들한테 메인위, 젊은 오빠한테 帅哥 이렇게 쓰셔야지. 막 백발이 성성한데 이렇게 쓰시면 네, 한국의 망신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발음이 어렵습니까? 메인위 그리고 帅哥 발음은 자꾸 연습해 보시면 늡니다. 네, 발음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많이 발음해 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발음은 없어요. 익숙하지 않은 발음이 있을 뿐. 그리고 지금 영어 발음 기호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데요. 네이버에 붙여보시면 다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 발음 기호가 아니라 병음이라고 합니다. 영어 발음 기호는 중국어에 없어요. 병음이라는 표현만 있어요. 好的, 자, 之前写的对啊. 여기까지가 호칭이었고요. 호칭. 아, 어구로 많은 방송 적응이 안 되는데 오늘? 다음부터는 자, 간단한 인사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인사는 원래 초급반에서 다 했어요. 근데 오늘 할 거는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안녕 하는 인사가 아니라 나는 지금 삼성을 대표하는 직원이야. 내가 삼성의 어떤 직원으로서 중국에 있는 어떤 공장의 거래처의 누군가와 만났어요. 짱先生하고 나랑 오늘 만났어. 근데 나는 삼성의 얼굴인 거잖아, 지금. 나는 말단 직원이고 그냥 일개미일 뿐이지만 어쨌든 나는 회사가 나를 믿고 중국에 보내준 거잖아요. 그런 자격을 가지고 나랑 중국에 있는 짱先生이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냥 짱先生한테 중국인이네? 안녕?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회사를 대표한 사람이니까. 나는 일개미지만 회사를 대표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중하고 공식적인 언어들로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초급반에서 하셨던 거 안녕, 그냥 니하오 이렇게 쓰셔도 상대방이 불쾌하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더 비즈니스에 적합한 인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드리고요.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요. 您好, 初次见面. 자, 여기까지만 먼저 끊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끊고 갈게요. 자, 여기 니하오, 헬로우는 그냥 일상회화고요. 여기서부터는 비즈회화. 자, 니하오하고 닌하오하고는요. 듣는 사람의 기분이 달라요. 니하오, 안녕이고요. 닌하오, 안녕하십니까? 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닌하오 이렇게 불러드리면 상대방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중국은 그냥 니하오라고 했다고 해서 무례해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냥 니하오 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비즈니까 닌하오 라고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추츠 최초로, 처음으로 见面 뵙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추츠 见面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도 맨 처음 배우실 때 여러분 Hi, hello, nice to meet you 배우잖아요. 이게 nice to meet you,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初次见面 자, 지금부터는 발음 연습 한번 해볼게요. 初次见面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您好, 初次见面 채팅창 올려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매니저님? 나는 이 자료 되게 간직하고 싶은데 채팅창이 너무 더럽네? 그리고 비즈니스의 기본은 언어가 아니라 매너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너 없게 채팅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늘 수업을 들어도 소용이 없으세요. 매니저님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매니저님들 채팅창 올리겠습니다. 네, 채팅창 올리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의 기본은 언어가 아니라 매너예요. 말은 못해도 개념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개념들이 많으면 비즈니스를 배워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 올리겠습니다. 학생분들은 죄송합니다. 하다. 네. 학생분들 죄송. 써지나요? 나만 아무도 안 써지나? 지금 이렇게 하면 한번 말씀 써보실래요, 매니저님? 써지나? 안 써져? 한번 안 써지나봐. 한번 써봐봐. 괜찮습니다. 好的. 자, 이 상태로 진행할게요. 자, 您好, 初次见面.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자, 회사를 대표해서 인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念一下同学能写吗? 好的,没问题. 그리고 나서,
워시 나는 땡땡땡입니다. 워시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요. 왜 이렇게 오늘 쉬운 거 하나 싶으실 거예요. 자, 我是 여기서부터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我是裴庭贤,我是朴智贤,我是林冰旭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자기 이름 모르시는 분들은요. 요새는 네이버에 한자만 붙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 네이버에 한자 검색해서 중국어 어떻게 하시는지 바로 아실 수 있어요. 我是 우리 스카이님 이름이 뭐더라? 찐따 한자 이름 모르겠네요. 我是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쓰시면 돼요. 我是 민자이티엔 我是朴智贤 그리고 또 누구 있지? 我是 리동슌 지금 자기 이름 나오는 사람 뜨끔뜨끔한 사람도 있죠? 我是 리동슌 또 누구 있는데? 好的 자기 이름을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비즈가 아니에요. 그냥 회화예요. 마지막에 오늘은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이 끝에 있는 5글자는 반드시 잡아가셔야 돼요. 다른 거는 까먹으셔도 끝에 있는 5글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请问, 请问는 excuse me의 뜻이에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라고 쓰는 거고요. 请问 말씀 좀 묻겠습니다. 怎么称呼您?怎么称呼您? 당신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라는 뜻이에요. 이 5글자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怎么称呼您? 이게 뭐의 비즈니스 언어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이 뭐예요? 한번 써보세요. 저기요, 이름이 뭐예요? 할 때. 저기요, 방장님, 이름이 뭐예요? 할 때. 그때는 怎么称呼您는 너무 오글오글해. 그냥 일상회화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 너 이름 뭐야? 맞아요. 스카이님이 쓴 거, 你叫什么名字? 그거는 그냥 일상회화. 하지만 나는 삼성을 대표해서 왔어. 현지에 있는 사람한테 야,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너무 그렇잖아. 공식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우와, 네이버 만화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라는 뜻이에요. 키보드 이거 극혐이신 분 죄송해요. 자, 怎么称呼您?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지금부터 따라하십니다. 怎么称呼您?怎么称呼您?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나중에 가셔서 신뢰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니叫什么名字? 라고 해도 그 사람 대답은 해주겠죠. 하지만 비즈를 하는 사람은 아닌가 보네. 오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怎么称呼您?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怎么称呼您?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怎么称呼您?然后 밑에 있는 것도 조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A가 이제 삼성을 대표해서 간 A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중국 현지에 있는 짱先生이 대답합니다. 짱先生 说 타타카님 감사합니다. 짱先生 说 자, 그분도 자기의 이름을 얘기할 테고요. 자, 중국에서 좀 많은 이름. 짱 여쉐야. 우리 반에 중국분 계신데 타자오 티엔자위거든요. 네, 티엔자위 说我是田家瑜고요. 자, 이거 뭐지? 비정상회담? 비정상회담에서 유세윤이 맨날 하는 중국어예요. 비정상회담에서 유세윤이 중국인 친구한테 짱위안한테 맨날 하는 인사. 这是我的名片 그거 맨날 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这是 이것은 我的 나의 名片 명함입니다. 这是我的名片 실제로 처음에 비즈니스로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해요. 您好, 我是 장위안. 저는 장위안님 죄송합니다. 뭐 방송 보시진 않겠지만 조금 팔게요. 我是 장위안. 这是我的名片 이것은 저의 명함입니다. 자, 같이 따라하십니다. 这是我的名片这是我的名片로 쓰면 되고요. 명함 관련해서도 되게 에티켓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아마 네이버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요거 스크립트만 얼른 소화하고요. 그리고 나서 명함을 저는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그리고 뭐 그런 부수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드릴게요. 명함을 몇 개 준비했거든요. 네,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명함을 만들고 이런 얘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요 스크립트만 소화하고 这是我的名片 이것이 나의 명함입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명함은 상대방이 그 글자가 딱 보이게 내 쪽으로 말고 상대방이 내 이름이 맞게 보이게 딱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방향으로 전달을 하시면 돼요. 这是我的名片 자, 이것이 나의 명함이고요. 그리고 나서 의례적인 인사를 해야죠.
의례적인 인사를 하셔야죠. 자, 매너 있게. 자, 상대방이 장유안이니까, 내가 장유안이지. 상대방은 이씨라고 그냥 칩시다. 중국에 제일 많은 성씨가 이씨니까 상대방이 이씨라고 치고요. 앞에 이 사람이 인사를 했잖아. 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캐치해서 성씨를 딱 캐치해가지고, 자, 리先生. 이 선생님이셨군요. 저기 이 선생님, 见到您, 당신을 뵙게 돼서 很高兴, 매우 기쁩니다. 네, 그렇게 기쁘겠어요. 하지만 웃는 얼굴로 리先生, 见到您很高兴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见到는 만나 뵙게 되다. 见到您很高兴으로 쓰시면 되고요. 실제 그냥 이대로 매크로같이 그냥 봇같이 인사하시면 돼요. 실제 비즈니스 별거 없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리先生, 见到您很高兴 실제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그냥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시면 돼요. 오버하실 것도 없고 더 너무 무뚝뚝하게 하시지 말고 这是我的名片. 리先生, 见到您很高兴. 见到您非常高兴.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게 중요해요. 자, 리先生이 어쨌든 삼성을 대표해서 나를 보러 중국에 온 거잖아요. 어쨌든 삼성 직원이 나를 보러 내가 있는 이쪽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해주셔야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돼요. 자, 欢迎 무슨 뜻 같아요? 중국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도 할 수 있어요. 欢迎 무슨 뜻 같습니까? 欢迎중국 모르시는 분들 뜻 한번 적어보실래요? 欢迎 어서오셈 비즈니스인데 심지어 삼성맨인데 欢迎 환영합니다. 到 여기 도착한 걸 欢迎到我们公司欢迎到我们的公司来라고 쓰면 되고요. 欢迎到我们的公司来 우리 회사에 오신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되고요. 입장이 만약에 바뀌었어. 나는 삼성 직원인데 해외 바이어가 우리 회사에 왔어. 중국 바이어가 왔어. 이때는 여러분이 그분한테 欢迎到来我们的公司 라고 쓰시면 되고요. 欢迎到我们的公司来 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到来는 배를 가를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요. 갈라 쓰셔도 되고 붙여 쓰셔도 돼요. 欢迎到来 이렇게 쓰셔도 되고 欢迎到我们的公司来 라고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내가 만약에 대표이사야. 내가 만약에 사장이야. 그렇다고 해도 欢迎到我公司来 라고는 쓰지 않아요. 어쨌든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의 주인은 내 사장이 아니잖아요. 저 회사의 주인은 물론 사장 돈으로 만든 거라고 할지라도 그 돈으로 만든 거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주인은 개인이 아니라 다 여러분 모두가 주인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我们 이라고 쓰셔야 돼요. 欢迎到我们的公司来 라고 쓰셔야 되고 我 라고 쓰시면 실수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은 회사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실수가 되는 거죠. 欢迎到我们的公司来 오늘 션전大哥 오늘 차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欢迎到来我们的公司 혹은 欢迎到我们的公司来 둘 중에 하나 입에 딱 붙으시는 걸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앞에 그 스크립트 한번 쫙 읽어드리고요. 명함 관련한 얘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您好，初次见面，我是朴智贤，请问怎么称呼您？我是田江瑜，这是我的名片。李先生见到您很高兴，欢迎到我们的公司来。여기까지. 요게 오늘의 스크립트예요. 비즈니스 수업 때는요, 이 스크립트를 좀 최소화하고요.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실례하면 안 되는 것들, 중국 가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 혹은 메일 쓰실 때 어떻게 써야 이제 어떻게 폼을 열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고요. 중국어 자체는 이 정도의 분량으로 진행을 할까 해요. 중국어가 너무 길어지면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복이님처럼 아직은 중국어는 굉장히 쪼렙인데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그런 목적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 중국어 스크립트 분량은 앞으로도 한 대여섯 마디 정도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또 그때 소화하실 수도 없으니까 이 스크립트 분량은 이 정도로 할 거고요. 뒤에 남아있는 스크립트에 보면 지금은 한 레벨 2, 3 정도? 아마 지금 병추님이 듣기에도 쉬웠죠, 이거?
주영님 감사합니다. 谢谢你的18个巧克力干嘛给我18个是骂我的吗? 자, 지금 우리 병춘님이랑 중국어 공부한 지 한 3, 4개월 되신 분들 이 스크립트 따라 하시기 괜찮나요? 지시엔 이 스크립트 따라 할 수 있죠? 스카이님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고등학생은 들을 필요 없어요. 자,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었으니까 연습만 하시면 돼요. 怎么称呼您然后还有什么欢迎到来我们的公司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잠깐 긴 말은 뭐지? 잠깐만요. 한자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많이 써보시면 돼요. 한자 외우는 거는 누군가 도와줄 수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AIUEO님 감사합니다. AJUEO님인가? 감사합니다. 谢谢你的一个星星气球非常感谢. 자, 怎么称呼您? 물음표 붙이세요. 끝에. 네,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라고 묻는 거니까 물음표 붙이시면 되고요. 한 가지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이름을 얘기할 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 글자짜리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는 세 글자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는 굉장히 공손한 말 초급자들 학원에서 누구나 1주 차에 다 배울 수 있는 거 뭐예요? 스카이님 오늘 좋습니다. 닝구이싱 있잖아요. 닝구이싱 이거 되게 공손하고 좋은 말이에요. 닝구이싱 자, 你叫什么名字? 라고 물으면 안 되지만 닝구이싱 이라고 물으면 공손하게 이름을 묻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닝구이싱 이때 주의할 점은요. 묻는 사람은 닝구이싱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닌, 당신의 꾸에이, 귀한, 싱 성씨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상대방이 묻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당신의 귀한 성씨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는 건데요. 대답하는 사람은요. 我贵 라고 쓰면 정말 찐따예요. 대답하는 사람은 그냥 제 성은 박이에요. 박씨 많죠. 我姓朴 我姓朴 제 성은 박씨예요. 이렇게 써야지 我贵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我姓朴 요게 쪼랩 나는 비즈니스의 달인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앞에 두 글자를 더 붙이시면 돼요. 원은 빼고 앞에 두 글자를 붙이시면 나는 비즈의 달인이다가 돼요. 스카이님 맞았어? 스카이 너 어떻게 아냐 이거? 고1 알고 이거 아시는 분 또 있나요? 닝구이싱이라고 했을 때 나는 비즈의 달인이야. 그러면 정말 약간 그 왜 일본 사람들이 계속 스미마생 하는 그 느낌으로 아유 별 말씀을요 귀한 성씨라니요 이런 느낌으로 고등학교 1학년 스카이님이 이런 거를 쓴단 말이야. 미엔꾸에이 라고 쓰거든요. 미엔은 면세점 할 때 면자인데요. 면세점의 면자가 세금을 면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꾸에이는 빼고요. 미엔 꾸에이 꾸에이는 빼고요. 그냥 박씨예요 란 뜻이 돼요. 그러면 이게 약간 정말 비즈예요. 닝구에씨 당신의 귀한 성씨가 어떻게 되시나요? 미엔꾸에이싱 朴 아유 무슨 귀한이에요. 저는 그냥 박씨예요. 동네 그냥 돌아다니는 박씨예요. 무슨 진짜 중국어 회화책? 좋은 책이다. 이건 약간 비즈 회화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카이님은 학교에서 중국어도 안 하거든요. 이분 대단하신데 진짜? 대단하신데요? 닝구이싱, 미엔구이싱 朴 이렇게 쓰는 거랑 그냥 我姓朴 해맑게 말하는 거랑은 느낌이 달라요. 朴주리라루 박매희전님 왔다. 박매희전님 나 토요일 반도 열었다? 토요일 반도 열었는데 망한 듯 어그로만 잔뜩 있어. 미엔구이싱 朴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자, 션천따그 이거 원래 알던 거예요? 원래 당연히 알던 건가? 근데 의외로 중국 공부한 기간이 되게 길어도 안 배우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박매주님 진짜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혜주님은 오늘 대타로. 박매주님 잘 지냈어요? 오늘 하여튼 비즈 첫 시간이에요. 이거 제 방 아니고 처음 듣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상대방이 저런 표현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미에. 야, 지시에 처음 보는 표현이라니. 내가 해줬었어, 이거. 방송에서. 넌 처음 보는 표현이면 안 돼. 우리 션전따거님은 처음 보는 표현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저기 지시에는 처음 보는 표현이면 안 돼요. 회장님 아직 계셨네요. 나 오늘 회장 선물 샀는데. 일단 넘어갈게.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스크립트였고요. 그
그리고 아까 뭔가 중국어 관련 질문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제가 놓쳤어요. 혹시 되게 중요하고 급한 거면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명함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처음 방송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명함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별로 인지를 못했었어요. 진홍이님 고맙습니다.谢谢你的 5个巧克力. 저는 그걸 인지를 못했었는데요. 직장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참 명함이 소중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명함 한 장 한 장이 그名片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고맙습니다. 전전 나급 시시 반장. 그걸 느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중국 유학을 할 때 이거 한번 해드렸던 얘기예요. 중국 유학을 할 때 그 중국어를 잘 못하는 공대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북경에 있을 때. 근데 그 오빠는 똑같이 중국에 같이 들어와서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도 참 중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는 중국어가 안 되겠대. 자기는 중국어가 자기 길이 아닌 것 같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학교 수업을 잘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오빠를 염려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 오빠가 제일 잘 풀렸거든요. 듀펑국님 고맙습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학교에 있을 때 이제 뭐 수업은 자기가 들어봤자 중국어 안 느니까 맨날 중국 어디 뭐 부동산 뭐 중국 어디 큰 빌딩 있으면 회사 이렇게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로비 이런 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명함을 그렇게 한 장 한 장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명함 받고 자기 번호 막 포스트잇 써가지고 자기 연락처 주고 그거를 몇 개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참 저 오빠는 돈 아깝다. 참 저 부모님이 돈 붙여주는데 저 오빠 참 돈 아깝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거야. 자기 나름대로 나는 중국에 있는 동안 중국인 그리고 뭐 이렇게 글로벌한 사람들의 매 그 명함을 1000개를 받겠다라고 자기 나름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귀국을 할 때 실제 귀국을 할 때 우리는 막 중국에서 산 거 짝퉁 뭐 중국에서 산 가짜 레고 이런 걸 막 담을 때 그 오빠는 명함을 고이 카테고리별로 나눠갖고 담아갔어요. 그러더니 삼성에 면접을 보러 들어가서 면접관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앨범으로 명함을 이렇게 정리한 거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연락하는 사람은 누구누구고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구누구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누구가 있고 이런 거를 보여주고 면접 때 어필을 했는데 그 오빠만 붙었네. 네, 삼성 SDS에 지금도 잘 다니고 계십니다. 네, 다들 무시했어. 근데 결국 그런 성과를 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그 명함이 되게 소중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 오빠만큼은 아니지만 그 남자들처럼 이렇게 비지의 세계가 여자들에게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 배운 그 어떤 저걸로 노하우로 저는 명함을 이제 조그만 또 나랑 또 어울리는 이런 조그만 명함집들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 개인적인 거, 하나는 회사 업무, 하나는 중국어 관련된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아, 선전따거 사업하시는 분이시니까 명함이 500개 정도 있으시구나. 근데 그분이 1000개를 1년 동안 모았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20장씩 모으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각각 그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갖고 다니는데요. 제가 그 직장생활 하면 이렇게 회사에서 되게 좋은 수업 같은 걸 많이 듣게 해주잖아요. 그때 들었던 것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기억은 굉장히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만나서 명함을 이렇게 받아도 그게 누구였고 그게 언제 왔는지 다 까먹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렇게 공개해도 되나? 중요한 것만 가리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여튼 명함을 받으면 제주 엘즈팬님 안녕하세요. 제 명함도 껴주세요. 스탕나 알수5号 개원이는 민피엔 시시에 자 그때부터 이렇게 명함을 받으면요. 명함 안에 이렇게 다 메모를 하나하나씩 해놔요. 예를 들면 몇 월 며칠을 만났었고 언제 몇 시쯤 만났고 만나서 뭘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테이블에 앉아 있었으면 몇 번째 앉아 있었는지 그리고 뭐 안경을 썼는지 얼굴에 큰 점이 있는지 이런 특징들을 적어놔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때 이 명함만 보면 그때의 기억들이 조금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만났을 때 혹은 다시 메일을 쓸 기회가 있을 때
아, 그때 그 안경 썼던 그분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기억해 준 거에 대한 되게 큰 고마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명함을 받을 때, 고맙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꼭 뭘 기재해 놓으세요. 나만의 어떤 암호 같은 거 있잖아요. 보자. 비즈 반장님, 저는 뭐라고 쓰실 거예요? 스미미야. 네, 그날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예를 들면 뭐, 말씀을 참 잘하시는 분, 혹은 뭐, 특징 있잖아요. 그 사람만 딱 갖고 있는 특징. 키는 작지만 아주 큰 사람. 뭐 이런 그런 표현들을 쌤이 삼촌. 그냥 쌤이 삼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쌤이 이야기로 또 하나의 화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주 LG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쌤이 삼촌. 네, 그렇게 하는 게 뭔가 나중에 생각했을 때 나중에 명함 100날 모아도 쓸데없거든요. 100날 그냥 모아만 놓으면 기억도 안 나요. 누가 언제 만났고 뭐 때문에 이거 받았는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꼭 아주 자조금이라도 메모를 좀 해두세요. 그리고 이거 명함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살아가는데 되게 큰 힘이 돼요. 나중에. 네, 만약에 업종을 바꾸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진짜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되게 희한하게 다시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해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막 되게 싫어하시는 분은 없고요. 정말 저를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호적으로 대해 주시거든요. 아, 비즈 반장님. 맞아요. 중요한 팀입니다. 우리 비즈 반장님은 실제 비즈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중요한 팀이라고 말씀 주시니까 저도 좀 용기가 나네요. 네. 정말 사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중요한 팀이라고 이렇게 칭찬 주시니까. 네. 그리고 우리 반 열혈들은 진짜 추천 질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들은 조금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많이 써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비즈 조그만 구슬이요? 아, 비즈는 비즈니스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비즈 수업, 뭐 이러면 비즈니스 수업이라는 수업이에요. 아, 그런 내용이에요. 비즈. 조그만 구슬 아니고요. 구슬 깨는 거, 그거 하는 수작업 하는 거 아니고요. 비즈니스의 준말입니다. 好的, 아재 왔어요. 니하오. 네, 그래서 이 소중한 명함을 중개사는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먼저 한번 볼게요. 잠깐 요거는 제가 이미지 떠났거든요.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로 샷다운.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소중한 명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안에 내용까지 확실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명함의 레이아웃은 그냥 본인의 개성대로 만들면 돼요. 10명이 안 된다길래 왔더니 너무 많네요. 그러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모든 명함이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건 아니고요. 본인의 개성대로 레이아웃을 구성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 제일 먼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민스, 이름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민스 들어가야 되고요. 한국인들은 고맙게도 대부분 물론 한글 이름들도 있지만 한자 이름이 많기 때문에요. 그 한자를 그대로 적으시면 중국인들이 다 알아봅니다. 好的, 星期二见. 아프리카집님 화요일날 보고 토요일날 또 봐요. 再见. 자, 민즈, 이게 이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름만큼 중요한 거, 소속 회사, 공스 어디서 일하는지, 공스 어디서 일하는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지, 职位 어떤 걸 갖고 있는지, 职位. 자, 이게 직위예요. 내가 대표이사인지, 내가 개미는 미안, 사원인지, 뭐 주임인지 이런 직함들이 필요하고요. 이 职位가 한국과 중국이 아주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중국의 호칭을 알아봤고요. 중국의 호칭.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직함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대표이사를 뭐라고 하는지, 중국에서는 뭐 총괄 이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니면 뭐 전무님을 뭐라고 하는지, 이런 직함들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호칭만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职位를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스카이님이 쓰신 뭐 계장, 뭐 부장, 계장 이런 표현들 중국에서는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한국하고 교역이 많은 중국 업계들은 대충 부장이 어느 정도의, 홀리카님 고맙습니다.
부작이 대충 어느 정도의 직인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많이 쓰는 직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부문 직위하고요. 본인이 일하는 부서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부문도 같이 보겠습니다. 부문 예를 들면 이런 거 개발 부문 개발 부문 아니고요. 개발 뭐 개발팀 아니면 뭐 사업팀 인사팀 운영팀 저는 게임 회사에 일해가지고 계속 그런 거 생각이 안 나네. QA팀 또 뭐 있지? 뭐 기획팀 구매팀 본인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뭐开发 부문, 购买 부문, 그리고 销售 부문, 가장 일반적인 시장 부문, 뭐运营 부분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우리 심천 형님은 什么 부문? 물론 대표이사님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회사가 대충 贸易方面的公司마 어떤 방면의 회사예요? 실례인가요? 여쭤봐도 괜찮으면 답변 주시고요. 아니면 친구들아 미안해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什么部门贸易方面的公司吗我想知道我想了解 비밀이신가? 好的是秘密不要再问了 다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对不起对不起好丢脸了 네, 部门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电子公司啊我不太了解的公司我不太了解的部分 전자회사이구나.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네. 그리고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게요. 회사에 뭐 주소라던가 연락처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연락처를 통칭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조금 이상한데요. 연락처라는 표현은요. 중국어로 연락처라는 표현은 联系方式예요. 연락처. 이게 연락처라는 표현이에요. 联系方式就是韩语说的연락처联系方式联系方式안에는 手机号码 있을 거고요. 폰번호, 手机号码 그리고 뭐 电话号码 전화번호 있을 거고요. 또 地址 주소 있을 거고 요새는 电子邮件 그리고 이메일 주소 정도 적으시면 되겠네요. 요새는 핸드폰 그리고 电话号码 회사 전화번호 그리고 地址 주소 그리고 电子邮件 이메일 번호 이메일 주소 还有吗 그리고 또 뭐 들어갈 수 있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는 사람들은 뭐 전장까지 전장은 就是 팩스 팩스 정도 쓰시면 되겠네요. 팩스 정도? 이 정도 기재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중국 명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중국에서 실제 명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분 명함 보면요. 그냥 샘플 명함